저는 큰 부모는 적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적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적게밖에 못 키운다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고 아닌데도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타협을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어떻게든 고치고 가르쳐야죠. 네, 지금부터는 허지연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 감독, 피해 학생 측과는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양측의 대화록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합의 과정에서의 합의금 조율 과정과 관련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왜 파장이 일고 있냐고 하면 피해 학생 측 아버지가 이 합의금을 5억으로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홧김에 얘기를 한 거고 이 손흥정 감독 측이 아무런 직접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합의 조건만 먼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받을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던진 액수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 녹취록을 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을 활용해서 합의 금액을 조율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게 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는 우리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전달을 하니까 상대방 측에서 5억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협회에 알려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격 정지라든가 취소되는 거 내가 다 알아봤다.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걸 만약에 인터넷에 올리면 어떤 댓글이 달릴 것 같냐. 100억에 합의하라는 댓글도 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이 손흥민 선수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의 귀를 가장 잡아 끌었던 부분인데 아이의 이 상해만 놓고 보자고 하면 사실 아이의 피해는 이미 지났다. 그리고 1,500만 원 수준이 최고 한도인 것을 자기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특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값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변호사를 회유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5억에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성사시켜주면 내가 따로 뒤로 1억 을 주겠다, 일종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거든요. 이거는 변호사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독직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게 하는 거를 사실상 교사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사실상 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가 오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3억으로 액수를 낮추다가 합의가 결렬되고 나니까 상대방 그 아이 아버지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뭐 이번에는 2억으로 하겠다.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1억 5천으로 하자라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 중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이 피해 아동 측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요. 녹취록 대화 중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언급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 측 아버지가 얘기하기로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와 친형이 연관되어 있고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이름으로 운영하는 아카데미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손흥민 선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사실상 아킬레스건으로 잡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적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가 아깝냐는 거죠. 5억, 10억이 뭐가 아깝냐. 이적료 4천억 받고 이적하는 선수가 아니냐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5억으로 사실은 부족하다. 20억을 불러도 모자랄 상황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외부에 알려져서 타격을 받을 이미지의 어떤 그런 대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5억도 모자라고 10억, 20억을 요구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5억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흥정 감독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자 이 외부에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빨리 진행하고자 했던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손흥민 선수 아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정 위원님, 그런데요. 이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합의금 액수도 액수지만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입장을 취한 걸 보면 네. 아들은 아들 것이고 내 건 내 거다. 지난번에 이제 박세리 선수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을 내가 일체 건드리지 않는다. 예.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있다. 아들의 몫은 아들의 것이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철학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 피해 이 부모 측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계속 손흥민 선수를 이제 물고 늘어지잖아요. 물고 들어가고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연봉을 이야기하고 이적료를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손흥정 감독이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사실은 뭐 합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계속될 경우에 그렇게 끌려갈 수가 있고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 사안들을 일단 공개를 하고 아마 고발 조치를 한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즉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개입을 한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손 선수를 지금 피해 학생 부모가 끌어내므로 인해서 마치 이게 어떤 순수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 아니라 마치 손흥민 선수를 뭔가 끌어올려서 하고 있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피해 학생 측은 먼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변호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수억 원을 먼저 제시한 것도 상대방 측이고, 그리고 그 돈을 줄 것처럼 한 것도 상대방 측이고, 결렬을 시킨 것도 상대방 측이고, 그 후에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된 이런 상황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입에서 나간 발언과 워딩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상대방 측에서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를 해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본인들이 해명할 부분이 수사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김수희 평론가님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피해 학생 측에선 오히려 손흥정 감독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피해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5억 원 주시던가요라는 말은 이제 어떤 협상 과정에서 화가 예. 나서 한 말이었다. 본인들은 그렇게 높은 금액을 합의를 해달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 쪽에서 먼저 수억 원 얘기를 꺼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제 수억 원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또 입장이 또 손흥민 선수 부친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 쪽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입장이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이제 그럼 수억 얘기는 어느 쪽에서 먼저 꺼낸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가 나서 이제 꺼냈던 말이라고 피해 학생 측 부모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단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더 따져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최 교수님, 그런데요. 피해 학생 측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손흥정 감독 측은 이게 사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 학생 측 부모의 입장은 손흥민 손 감독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예. 뭐 이건 이제 전적으로 이분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가서 사과하면 더 큰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예. 왜냐면 이제 손 감독과 직접 만나게 되면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럴 수 있어 직접 가지는 않았고 대신 손흥민 선수의 친형과 코치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가서 사과를 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손흥정 감독이 직접 가지는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두 명, 즉 코치 두 명이 가서 사과를 한 걸로 보여지는 현상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측 입장은요.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엇갈렸습니다.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허지은 변호사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가 지난 3월에 이 오키나와 전지 훈련 당시에 네. 이 체벌을 당했다라는 것에서부터 비롯이 됐고 그 전에도 지속적인 어떤 욕설이나 체벌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피해 아동 측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소가 일단 3월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강원
경찰청에서 이 검찰로 지금 춘천지검으로 그렇군요. 송치를 예.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아마 아이가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을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대 이 아이의 진술이 꽤 구체적인 부분이 있고 좀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마 이 혐의 성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이 실제로 실무에서요. 지금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 처벌 범위가 포섭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설령 이 피해 아동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폭행이나 이 폭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회성 폭력이나 폭행 그리고 뭐 욕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것인데 예. 만약에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더욱더 성립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거 다 알고 왔으니까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승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덕성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승낙이 있어야지만 위법성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거든요. 예. 근데 아이 본인의 동의와 부모의 동의는 또 구별돼야 되는 지점이 있고 거기다가 이게 훈육을 동의했던 것이지 이런 어떤 상해에 이를 정도의 어떤 폭행이라든가 학대 자체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알고 갔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 뭐 탄원서 같은 것들이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안 자체도 어떤 학대 뭐 고의로 아무런 맥락 없이 폭행이라든가 욕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훈련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처벌 수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요. 의외의 장소에서 축구 실력을 뽐내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내가 미안하다. 오, 하하. 인간미. 소미 화이팅! 소미 화이팅!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스피드랑 테크닉이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뺏으려고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안 뺏기려고 하시다가 공을 밟고 넘어지셨는데 제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다. 이게 얼마짜리 다리인데 진짜 열심히 해주셨고 저희에겐 진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네, 허 변호사님, 손흥민 선수 왜 저기 있는 겁니까? 당당하고 당연한 일상을 예. 누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기 축구의 멤버들과 아차산 근처 축구장에서 예. 축구를 한 거예요. 이 같이 축구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BTS랑 같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멤버들과 3년간 6차례 정도 같이 축구를 했는데 보통 손흥민 선수가 이 축구를 하러 나오면 사람들이 몰리면 안전사고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동선을 비밀로 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번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금방 모였다고 하고요. 지금 저렇게 같이 게임을 하는데 뭐 본인 실력의 뭐 10%나 제대로 발휘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 손흥민 선수 평소 인성답게 멤버들과 함께 축구 즐기면서 또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하고요. 작년에도 손흥민 선수 굉장히 소탈한 모습 보였죠. 이명웅 씨랑 같이 풋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키워낸 아버지인 만큼요. 이번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